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2월 4일 일요일 오후에 찍는 내용입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영상을 올릴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그 전에도 올릴지. 평생 고고 여명은 60평생 이런 선거를 본 적이 없어요. 이번 총선 같은 선거를 이게 지난 대선의 연장전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요. 이런 아주 최악의 선거를 본 적이 없고 또 이런 인물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보통 선거의 3대 요소를 갖다가 이렇게 말하죠. 인물, 구도, 공약. 인물, 구도, 공약. 또는 인물, 구도, 공약, 바람. 이런 걸 말하죠. 선거의 3대 요소는 구도입니다. 그 다음에 인물이고, 그 다음에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죠.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무엇으로 선거를 치러할지 지금 전략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검찰 독재 타도, 윤석열 타도, 이거로만 나오고 있죠. 정권 심판하자. 윤석열 정권이 수세에 몰린다는 건 확실하죠. 그런데 지금 국힘의 선거 전략은 그대로 다 한동훈에 의해서 공개되고 있죠. 이들은 선거 3대 요소인 구도, 인물, 공약을 떠나서 한동훈은 공약 발표가 안 나오고 있죠. 민주당의 프레임을 짜고 있죠. 얘네들은 지금 국힘은 인물, 프레임, 이슈 이거를 요번에 3대 전략으로 삼은 것 같습니다. 인물, 프레임, 이슈. 이재명에 대한 인물이 이재명이 안 좋음으로 이재명을 갖다가 집요하게 프레임을 씌우고 공격하는 인물 구도. 그 다음에 프레임, 586 운동권 청산과 그 다음에 문재인의 잔존 세력이며 그 다음에 친명화되는 민주당을 공격하는 프레임 전략. 그 다음에 이슈를 주도하자 하는 거죠. 원래 이슈 주도라는 것은 여야나 둘 다 막강하게 활약을 갖다가 뿜어내야 되는데 지금 이재명 전원 가지고는 이슈 주도가 전혀 안 하고 있죠. 한동훈 취임 이후에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국힘이 이슈 몰이를 계속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이슈몰이에 연탄가스까지 튀어나오면서 아무 능력도 없고 쉽게 말해서 1당이 될 수도 없고 2당이 될 수도 없고 제3지대를 넓힐 수도 없는 이준석이라는 놈이 튀어나와서 이슈몰이를 하는데 그게 아주 박약하고 그죠? 아주 악질적인 이슈몰이를 하고 있죠. 저 이런 선거 처음 봤어요. 그런데 선거의 3대 구도, 3대 요소인 구도, 인물, 공약에 있어서 어느 진영도, 인물론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국힘이 갖고 가는 것이, 인물 프레임 이슈 전략을 갖고 가죠. 새로운 3대 전략을 갖고 가는데, 인물은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낫지 않느냐. 그렇죠. 이재명은 한동훈한테 쉽게 말해서 딸리는 인물입니다. 과거 검사 또는 박근혜 또는 이재명 그 사법 처리한 거 이런 걸 지나고 나서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한동훈이한테 그래도 한동훈은 50대 초고 새로운 정치 신인이고 하니까 이재명이 한동훈이한테 인물이 딸리고 있고 그래 프레임 전략에서는 지금 민주당 애들을 보면은 더불어 터진당을 보면 진짜 다 터져나가요. 지금 만두 속이 터지듯이 친문 척살하고 또 비명 척살하고 이런 과정이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주도하는 지금 국힘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공천 과정이 그래도 일치단결해서 한동훈이가 일부 김경률이라든가 윤희숙을 띄우려고 한강벨트를 띄우려는 그 전략 프레임을 이재명의 분열 정치와 적의 정치에 확실히 그냥 뒤집어 씌워버리죠. 그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586 운동권 청산론이라는 프레임을 갖고 나왔죠. 그 다음 이슈 문제도 있어가지고
이재명이랑 민주당은 뭐 이슈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응? 김건희의 명품백 사건, 윤석열의 2년간의 사실적인 그 멍청한 독재예요. 독재 같지도 못하는 게 멍청한 독재고 언론 장악에 들어가고 여론 장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의 지지는 떨어지고 있다. 응? 그걸 가지고 이슈를 삼으려고 그러는데 국힘 쪽에 한동훈이 보면은 그냥 이재명을 그냥 붙잡고 스토킹 하나씩 까고 그 이슈 만들죠. 계속. 그 다음에 뻥카 공약 파퓰리즘을 계속 만들죠. 그죠? 이슈몰이가 지금 국민의 힘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준석이라는 놈은 희한한 그 악질적인 공약을 갖고 나오죠. 노인을 공격하고 여성을 공격하고 이제는 또 오늘 이거 녹화하는 시간에 보니까 뭐 KTX를 갖다가 SRT하고 KTX를 통합해가지고 뭐 서울 부산에 지금 한 6만 원 하는데 KTX가 3만 원짜리를 만들겠다. 3만 원짜리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좌석을 조그맣게 만들면 된다. 이런 거지 같은 공약을 갖고 있고 이슈에 동참하죠. 그죠? 지금 민주당이 같은 경우에 이슈 무례를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있죠. 나 이런 선거 보다 처음 봤어요? 응?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그것들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닙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영달에 의해서 자기 보신하는 지금 과정에 들어가고 있는데 자 그럼 여기서 원래 선거 3대 구성 요소인 인물 구도 공약에서 신 프레임을 씌우는 3대 선거 구도를 갖고 온 게 국힘이 먼저 선수를 친 거죠. 그죠? 인물 프레임 이슈를 잡아버렸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국힘이라고 뭐 쓸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죠. 전혀 없어요, 지금. 인물이라고 있는 사람이 안철수하고 유승민 정도뿐이 없는데, 그들은 밟아버리고, 중용을 할 생각은 없고, TK 쪽으로 그냥 윤석열 4단 검사 군단이, 용컨대 군단이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TK 영남 쪽으로, 알짜배기로. 그죠? 근데 부산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그런 상태고, 인물이라고 얼마나 없으면 한강벨트를 해가지고 윤희숙을 갖다가 주도하는 대장급으로 뛰어가지고 한강벨트가 나오고 있고 다른 데 가는 애들은 뭐 전부 다 말이죠. 그냥 공천 쪽 그래도 접전지 그래도 혹시 모르게 우세하게 이길 수 있다는 데를 받고 있죠. 인물이 없어요. 그리고 저쪽에도 인물이 없어. 이재명이 있는 한 이거는 말이죠.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그러잖아요. 얘네들은 어떻게 야당이 총선에서 수세적으로 몰릴 수가 있느냐 이거죠.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이 만 2년 차에 벌어지는 총선에서 정권 심판단도 제대로 갖고 나오지 않고 정권 심판단을 주도할 인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건데, 하여튼 개판이구나. 이런 정치 보다 처음 봐요. 전부 다 상식을 잃어버렸고 공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양신형 다. 쪼쟁이들이 지금 그냥 상대방을 스토킹하면서 싸우는 거니까 적의와 정오만 더 쌓인다는 거죠. 그러면은 넓게 펴서 보면은 선거라는 것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조직력이 있어야 되고 인물을 내세우지만 그거를 덮는 것이 뭡니까? 민초의 바람이에요. 한동훈이가 말한 펠로우 시티즌스는 그거 써먹지도 않아. 펠로우 시티즌스고, 민주당 좌파 진보들이 대중의 합심에 의해서, 민중혁명을 이끌다는, 그런 거죠. 그게 바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람을 막을 수는 없죠. 우리가 아무리 바람을 막으려고 해도 바람은, 우리 말이죠. 심장까지 파고들고 우리 어깨까지 다 스쳐가고 어깨까지 파고들고 그 바람이에요 원래. 그러면 전체적인 구도를 이렇게 보면은 똑같은 말뿐이 할 수가 없어요. 이번은 고고TV가 좀 유식하게 뭐 선거 3대 요소 뭐 인물 구도 공약 인물 프레임 이슈 이렇게 말하지만은 그럼 이걸 전체를 보고 있으면은 국민들은 질려 있고 선거 전략이나 전술도 근본이 없는 놈들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칠 사람은 결국 국민이라는 거죠. 국민이 바람을 일으키고 국민이 바람을 주도하고 쳐버리는 거죠.
근데 이것들이 두 진영이 싸우고 있어요. 이준석, 나가리, 그놈의 말이 이상하고 말이 악질적이고 약자만 공격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연탄가스 같은 바람을 넣으려고 그러지만 쥐가 연탄가스 마시게 생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결국은 민초의 바람, 서민의 바람, 국민의 바람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이 두 진영이 하는 거 보면 진영도 아니야 이놈의 자식들 보면은 아주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없어. 서로 치고받고 하는데 국민의 바람이 남았다는 거죠. 그건 어디로 향하는가? 국민의 바람은 지금 모든 평론가들이 공학적으로 말을 하죠. 정작 중요한 것은 국민의 민심이 어떤가를 말을 하지 않아요. 공학적으로 막 이준석이 어떻게 되나, 한동훈이 어떻게 되나, 이재명이 어떻게 되나, 윤석열, 김건희가 어떻게 되나 그런 말만 하고 있죠. 아주 쪼질스러워요. 그 평론가들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그럼 민심, 민초의 바람이 결국은 누구를 타켓으로 하느냐. 윤석열이가 2년 동안 다스린 이 나라가 우리는 더 고통스러워졌고 우리는 더 불편해졌고 우리는 더 치욕적으로 살았다. 이런 게 되는 거예요. 또 그들이 볼 적에는 국민이 볼 적에 그거 하나 싸우지 못하는 이재명 저 양아치 놈이나 이놈들이 똑같으나 그들이 다가올수록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심은 바람은 한 곳으로 칠 수뿐이 없는 겁니다. 사실적으로 2년을 지나고 보니까 김건희가 사실적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구나. 윤석열은 우리가 뽑은 국격이라는 대통령 윤석열을 뽑았는데 윤석열이 김건희 하나를 못 정리하고 김건희한테도 꼼짝 못하는구나. 그렇죠. 태풍 같은 바람이 이번에 예상되는데 그죠? 이게 지금 한 60여일 남았죠. 총선이. 국민들이 설왕설래 하다가 결국은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이 뭐냐면은 인물이나 구도가 또는 정권 심판론에 국힘이 딸려요. 당연히 딸려요. 왜? 2년 동안 실정을 보는 거죠. 국민들은 성공함을 별로 기억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엎으려고 한동훈이가 또는 한동훈의 친윤화된 애들이 또 그 비유는 거의 없죠. 그녀들까지 한동훈이야말로 우리 구세주가 될 줄 모르니까 한동훈이 하는 대로 주도하자. 한동훈이 주도하는 대로 따라가자. 이재명에 대한 악성 프레임을 붙이자. 586 운동권에 대한 악성 프레임을 붙이자. 그리고 우리는 정부 여당이므로 돈이 얼마 들어갈지도 모르고 그 650조 다 들어가도 올해 우리 같은 경우가 그 1년 예산 650조 그거 다 들어가도 지금 윤석열이하고 한동훈이가 공약 내놓는 거 보면 그거 모자라. 일단 터뜨리고 가자. 근데 국민들은 다 안다는 거죠, 그런 거를. 그러면서 지금 국힘이 어느 정도 생계가 돈다는 거죠. 이재명에 대한 악성 양아치 프레임, 586 운동권 청산 프레임, 그 다음 이슈는 정부가 그냥 막 터뜨려. 그 철도 지하만, 지하철 지하만 또는 그 경부고속도로 진입로까지 그거 지하만 해도 그거 말이죠. 우리나라 예산 가지고도 안 돼요. 솔직히. 막 터뜨려. 그런데 이놈 아들은 민주당에서는 지하철, 외곽만 갔다가 지하철, 몇 호선, GTX, 이런 거만 몇 개, 국힘하고 윤석열이 발표하니까 민주당 전체 지하철, 지하, 이렇게 나오죠. 지상철 지하. 이슈에도 딸려가고, 공략에도 밀리고, 야당이 공략 낼 건 없죠. 그럼 인물 구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인물이 이재명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양쪽에서 저 지랄들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너희 기다려. 2달 동안 우리 참다 기다려. 2달에 선거야. 우리의 태풍의 맛을 봐. 우리 바람의 맛을 봐. 결국은 바람이에요. 바람. 응? 이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이준석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거다 그러는데 그분도 공학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서 그래요. 요번에는 전무후무한 우리가 한 번도 보지 못한 총선이 다가와요. 국민한테 못 이깁니다. 저도 대단히 궁금합니다. 국힘이 일당될 가능성은 없고 얼마나 따라잡을지 대단히 궁금합니다. 저도.
구정전으로 후로 해가지고 방향 전환하겠지만 이까지 하겠습니다.